안녕하세요. 요즘 차오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 150에서 180ml 정도의 작은 차오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. 아마도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서 그렇기도 하고, 또 여러 차를 마실 경우에는 큰 용량의 차오만 사용하기가 부담스럽다 보니 이런 작은 차오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.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시더라도 이런 소품 차오는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. 구성원 저마다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급하게 혼자 차를 마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른 아침이나 또는 잠들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 이 소품 차오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내가 내 몸을 잘 살펴서 적절한 차를 필요한 시간에 바로 마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나를 위한 소품 차오 하나는 구비해 두시는 편을 추천합니다. 자, 이만 각설하고 궁금해하실 이 차오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. 생활 차오부터 작가 차오까지 고루 준비를 했고요. 멀리서 봐도 내 거다 싶은 차오가 있으실지 모르겠네요. 하나씩 소개할 테니까요. 나의 반려 차오가 있을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용단은 용의 알을 뜻합니다. 계란처럼 생겼죠. 시경에 보면 비휴 출세라는 시가 있는데요. 용의 9번째 아들인 비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사자와 용이 섞인 얼굴을 가진 비휴는 아주 용맹했다고 해요. 이 용의 알을 깨고 나온 상서로운 동물 비휴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재물을 끌어모으고 또 원하는 일을 이뤄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비휴를 품고 있는 이 용단은 중요한 일을 앞둔 분께 선물하기에도 좋은 조형입니다. 높은 조형이기 때문에 향도 잘 살려주는 편이고요. 차오의 무게중심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편합니다. 질리지 않고 쓰기 편한 조형이기 때문에 기본 차오로 이 용단을 갖추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철구의 구는 동그라미를 뜻합니다. 이 동그라미들이 이어진 조형이라서 철구라고 부릅니다. 이 철구는 자사 역사에서 꽤 오래 이어져 온 조형 중에 하나입니다. 모양의 특성상 뚜껑에 향을 담아줄 공간이 넓기 때문에 향을 잘 살려주고 맛도 아주 잘 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일당백차오라고 부르는 조형이기도 합니다. 이 철구는 아마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한번 보셨을 거예요.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들여온 조형입니다. 아쉽게 놓친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얼른 데려가시길 바랍니다. 이형호는 과일 배의 차간에 만든 조형입니다. 이 이형호는 차를 우리기에 아주 훌륭한 조형이에요. 몸통은 넓어서 차가 우러나기 좋고 또 높이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향도 잘 담아내거든요. 이번 자준이 이형호는 굉장히 매끈해서 가죽 같은 느낌도 듭니다. 이형호 역시 지난번에 들어오자마자 품절이 됐던 차오예요. 이 매끈한 느낌에 어울리는 각도 단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부리가 아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살짝만 기울여도 물이 잘 나옵니다. 이 자준이는 잔이와 준이를 블렌딩한 니료로 차의 맛을 살리면서 향도 잡아주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. 노숙차를 우리면 향이 달아나지 않게 잘 가두면서 차를 우리더라고요. 삼향이 나는 차를 좋아하신다면 특히 이 자준이 차오를 추천합니다.
니회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서시입니다. 니회 기법은 이 몸통에 자사 조형물을 붙이거나 붉은 자사를 겹겹이 올려서 입체적으로 만드는 기법입니다. 도각과는 또 다른 멋이 있어요. 이 몸통에서 뚜껑까지 향이 피어오르는 꽃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. 가까이서 보면 이 꽃의 디테일도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. 그리고 품질이 아주 좋은 주니 니료를 사용했습니다. 차오 제작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아주 반질반질한 주니가 잘 나오는데요. 저는 이렇게 수축률이 높아서 알갱이가 느껴지는 주니가 반갑고 또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합니다. 이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차를 우리면 달달한 차향이 차오 밖으로 풍기는 것 같습니다. 중국의 전통 모자를 본따 만든 조형, 명주입니다. 작은데 아주 똘망똘망한 느낌을 주죠. 이 차오를 만든 사성명 작가를 생각해보면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옛말이 생각납니다. 지유와 아주 인연이 깊은 작가인데도 정작 차오를 볼 때 제가 외부 작가에 관심이 쏠려서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실력자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사성명 작가 차오는 니료나 만듦새 대비 가격이 그래도 합리적입니다. 진짜로요. 명주도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 있는 조형인데 창금을 해서 밋밋하지 않게 표현해 냈습니다. 부리 끝이 살짝 삐침이 있는 게 포인트이고요. 고온에 잘 구워진 니료로 차 맛은 당연히 좋습니다. 뚜껑을 열어보면 낮은 원통형의 몸통을 가지고 있고요. 굉장히 가볍습니다. 제가 요즘 숙차를 우릴 때 아주 애정하는 차오입니다. 주화강 작가의 이 시이고요. 이 매트한 느낌이 우아해서 참 좋더라고요. 이 뚜껑에서 몸통, 바닥까지 이어지는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문양이 참 예쁩니다. 작은 차오일수록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편안한 조형에 어울리는 문양 도각까지 잘 들어가 있어서 자꾸 손이 가는 차오입니다. 한낮이 아닌 동틀 때나 저녁 노을처럼 좀 빛이 따뜻한 시간에 이 이시를 꺼내서 차를 마시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. 잔이의 매력이 그 시간에 폭발하더라고요. 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이시를 꼭 데려가세요.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납작해서 요술 램프 같기도 하고 UFO가 생각나기도 하는 독특한 조형 편옥입니다. 합한 차오처럼 위아래를 이어주는 선이 굉장히 또렷하게 드러나는 차오인데요. 이 몸통의 선이 출수구 부리까지 이어집니다. 편옥 역시 요 수축 자국이 보이시나요? 품질 좋은 주니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. 차오를 잡을 때도 편합니다. 저희 차에 관해서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낮은 조형은 꽤나 매니아층이 좋아하시는 차오더라고요. 이렇게 높이는 낮지만 몸통이 매우 넓어서 찻잎이 잘 돌고 차를 참 잘 우리는 조형이기도 합니다. 너무 낮아서 저도 차오를 못 보고 잘 놓치는 편인데 어느 날 발견해서 차를 우려보면 편옥이 차를 이렇게 잘 우렸어? 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독특한 조형을 찾고 계시다면 이 편옥호를 추천합니다.
검가오장 소속이자 실력자인 서영비 작가의 고석표입니다. 오래전에 한국에 들어온 덕분에 지금 작가의 실력 대비 가격이 매우 착한 차오입니다. 이 똑같은 조형을 지금 구하면 이 가격보다 비쌀 겁니다. 최근 고학근 작가의 고석표를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요. 그 고석표에 비하면 선이 부드럽고 좀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습니다. 니료는 품질 좋은 강판이인데요. 색깔과 조형 덕분에 예쁜 귤 조각을 하나 떼어다 놓은 것 같습니다. 몸통에 있는 각도 조형에 어울리게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고요. 바닥에는 다리 3개가 안정적으로 몸통을 받치고 있습니다. 서영비 작가의 현재 직급을 생각하면 정말 가격이 좋은 또 좋은 니료의 차오이기 때문에 작가 차오를 하나 소품으로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께 매우 추천합니다. 무쇠 주전자의 표면을 생각하면서 만든 방철 서시입니다. 편서시처럼 살짝 눌려 있고요. 이 작가가 빚어낸 디테일들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. 이 주전자 같은 표면은 부리와 뚜껑 구슬 그리고 손잡이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서시가 이 무쇠 갑옷을 겉에 걸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. 무쇠 느낌이라도 크기가 작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귀엽다는 느낌도 있는데요. 이 본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차판에 올라가는 순간 포스가 달라집니다. 무거움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차오입니다. 이 방철 서시의 니료는 철사니인데요. 이 니료는 차 맛과 구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. 편안한 녹빛이 안정감을 주는 철지입니다. 이 녹색 바탕에 눈이 내린 듯이 하얀 니료들이 예쁘게 뿌려져 있습니다. 큼지막한 뚜껑 구슬이 몸통을 누르고 있는 와중에 부리가 아주 예쁜 곡선으로 뻗어 있습니다. 몸통 손잡이까지 밸런스를 잘 맞춰서 아주 보기에 편안해 보입니다. 군덕당 차오답게 보이는 크기에 비해 무겁습니다. 이런 두꺼운 차오는 숙차, 그 중에서도 특히 노숙차를 우릴 때 추천하는 차오입니다. 홍우는 홍은당두의 줄임말입니다. 붉은 기운이 머리에 다다른다는 뜻으로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. 허신제의 홍은 시리즈는 따로 뚜껑을 붉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크기에 힘을 줘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해당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좋은 기운이 뚜껑에 잔뜩 몰린 것 같죠? 묵직하고 안정적이라서 차오를 사용할 때 굉장히 편안하고요. 몸통 대비 이 출수 부리가 굉장히 두껍고 커서 출수가 시원합니다. 몸통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. 반대편에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. 이 홍우는 바닥 인장도 예사롭지 않습니다. 바닥을 꽉 채우게 아주 크게 도각이 되어 있어서 마치 도장 같기도 해요. 힘이 있고 질리지 않는 조형입니다. 어떤 정보보다도 이 니료에 대한 호기심이 먼저 들 차오입니다. 오수근 작가의 사정호는 대홍포로 만든 차오를 가마에 넣어서 구울 때
조개 껍질, 즉 폐각을 활용해서 이런 느낌을 냈습니다. 그야말로 요술 램프 같죠? 빛에 따라서 이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색이 발현이 됩니다. 이 차오가 대용포로 만들어진 것은 이 조개 가루가 닿지 않은 몸통 속이나 바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차오가 숨을 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물론 자사로만 구워낸 차오보다 숨을 덜 쉬긴 합니다. 그래도 기공이 살아있고요. 또 향을 살려야 하는 차오가 필요할 때는 제 역할을 잘 하는 차오입니다. 사정호처럼 기본 조형의 차오일수록 비율이 참 중요합니다. 이 오수근 작가의 사정호는 투박한 맛이 없고 아주 매끄럽고 멋집니다. 이 매끈하고 세련된 느낌은 용덕당 작가들의 특징이기도 해요. 보기에는 금속 느낌이 나서 무거워 보이지만 막상 쥐어보면 굉장히 가벼워서 또 한번 놀라는 차오입니다. 차오 이름을 알기 전에는 뚜껑 구슬이 산호초인 줄 알았는데요. 용량이라는 이름을 듣고 차오를 꼼꼼하게 살펴보니 이게 용의 뿔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출수구 부리에 용의 눈과 입이 표현이 되어 있죠. 열기구 같기도 하고 알전구 같기도 한 통통하게 부푼 몸통이 참 귀엽습니다. 어화룡처럼 용이 들어가는 차오들은 대부분 강하고 센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용량은 아기 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손잡이에는 여의문이 살짝 들어가 있고 대용포로 만들어져서 아주 쫀쫀하고 매끄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종 모양을 본따서 만든 허학군 작가의 금종입니다. 이런 종 모양 차오는 진권 느낌도 가지고 있죠. 작지만 짱짱하게 힘이 느껴지는 차오입니다. 차오 바닥이 예쁘게 단이 들어간 포인트가 제 눈에 띄어서 자외관에 들여왔습니다. 이 치맛단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다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이 단이 정말 예쁘더라고요. 그림과 글이 두루 각이 되어 있고요. 두꺼운 뚜껑 구슬로 표현된 차오가 아니다 보니까 얘는 좀 얇은가 싶지만 그래도 니루를 많이 써서 묵직합니다. 이 차오는 숙차 생차 안 가리고 차를 잘 우리기 때문에 많은 설명 필요 없이 나를 위한 차오 하나 찾는다 싶으면 데려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렇게 차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차오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지유명차 용인 시청점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여러분의 슬기로운 차 생활을 응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